두 번째로 이제 백엔드 옵티미제이션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포즈 그래프 옵티미제이션 by 팩터 그래프스, 팩터 그래프에 의한 최적화를 할 때 팩터 그래프가 뭐냐 라고 하면 여기 설명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variables랑 factors예요. variables는 이런 x1, x2, x3, x4, x5 같은 이런 노드들을 입니다. 이 노드들이 의미하는 바는 로봇 또는 카메라 또는 센서의 위치예요. 3차원 공간상에 또는 2차원 공간상에 위치들이 이렇게 딱딱딱 있을 때 이것을 노드 또는 베리어블, 여기서 팩터 그래프에서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이제 팩터즈는 이 중간에 있는 이제 까만색 요 것들이에요. 요 연결하고는 엣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이것은 이 둘 사이의 이동량, 트랜스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정보예요. 또는 constraint.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앞에서 포인트 ICP 또는 포인트 투 플레인 ICP로 두 노드 위치 사이에 정합을 해서 그 파라미터를 얻었잖아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그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동량이 차곡차곡 저장이 되고 이제 엣지가 만들어지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좀 특별한 부분은 이제 루프 클로저 컨스트레인트라고도 합니다. 루프 클로저 엣지, 루프 클로저 팩터. 아까 여기 그냥 까만색들은 오도메트릭 팩터라고 하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조금 특별하게 내가 움직이다가 어느 위치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왔던 곳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때의 이제 정보를 다시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컨스트레인트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 모르는 공간, 처음 가보는 위치, 그 장소에 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내가 여기 아까 왔던 곳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머릿속에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루프 클로저 팩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엣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것을 모든 엣지들과 이제 베리어블들과 팩터들의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체적인 그래프 형태로 업데이트, 최적화하는 게 이제 이 백엔드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미니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뒤에 부분은 크게 뭐 알 필요는 없는데, 밑에 수식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설명만 드리면, 요 앞에 이제 요 그래프 구성하는 부분만 사실은 알면 되긴 하는데, 구현하는 과정에서는요, 파이 ICP 슬램에서 구현되는 거는. 근데 뭐 밑에 있는 underlying mathematical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그 전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제 maximum likelihood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확률 분포에서 해당 관측값이 나올 비율이라고 그냥 쉽게 알 수 있고, likelihood는 또 그거랑 조금 다르게 반대로 주어진 관측값에서 이것이 어떤 해당 확률 분포에서 나올 비율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이 likelihood를, 가능도를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그 분포의 디스트리뷰션의 모수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뮤와 시그마 값이 되겠죠. 이 밑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위에 거는 확률입니다. 이 확률은 어떤 면적,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면적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그 량, 비율, 전체 중에 그 비율인데, 반대로 이제 likelihood는 데이터가 기본으로 주어지고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모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렇게 딱 정해지고, 이 디스트리뷰션 이것 자체가 파란색이 이동하면서 제일 최대로 만드는 그 부분을 찾는 얼라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분이 제일 위에 들어오겠죠. 이 부분을 되도록 만드는 이 디스트리뷰션의 모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의 아이디어인데, 이 최적화 이제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에서 그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1차원의 경우에 그래서 쉽게 여기 잠깐만요. 아직 빌드를 하고 있고 1차원의 경우를 고려해 볼게요. 그 최적화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수식은 이제 argmax, 이 확률식을 최대화하는 이제 xg, x는 로봇의 포즈고 g는 랜드마크 맵에 넣어져 있는 3차원 포인트들의 위치입니다. 그 말인즉슨 x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정보고 g는 이제 매핑 정보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매핑, 그리고 사이머테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매핑, 이 식을 통해서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 x는 로봇 포즈고 m은 메저먼트, g가 메저먼트고 이제 전체 맵 m이고, 이제 u는 그냥 컨트롤 인풋이라고 하면 쉽게 그냥 로봇이 A 위치에서 B 위치로 가할 때 이제 로봇에게 이제 줄 수 있는 컨트롤 입력입니다. IMU 값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어떤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컨트롤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었을 때 우리는 이 식을 팩토라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제 모션 컨스트레인트랑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 이게 두 개로 나뉘어지면, 이제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x와 m이 주어졌을 때 g를 계산하는 거고, 이제 로봇 포즈와 맵이 주어졌을 때 이제 측정값, g 측정값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는 x t-1 t-1 시점의 로봇 포즈에서 컨트롤 인풋 또는 IMU 값으로 어느 만큼 이동시켰을 때, 그게 기분이 주어졌을 때 xt, 그 이후 t 시점에, 그 다음 시점에 로봇의 위치를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거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앞에 게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 뒤에 게 모션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1차원의 경우에 우리가 1차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했을 때 이 수식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뒤에 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거는 이게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는 이거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익스포넨셜 펑션 안에 요 부분만 달라요. 요 위에 있는 거. 요게 이제 g라는 게 이거고, 이제 x-mt, 이제 로봇의 현재 위치와 랜드마크, 어떤 랜드마크의 그 사이의 거리, 요게 그 항이 되겠죠. 그거랑 이제 로봇에서의 센서로부터 측정한 g라는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t, 로봇의 t 시점에서의 포즈, 위치와 t-1 시점의 위치에서 컨트롤 인풋을 해서 어떤 이동했을 때 예측한 그 값과 이제 아까 xt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모션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식 자체는. 근데 뒤쪽은 간단해요. 요거 식 자체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argmax이기 때문에 최대화하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시그마 2파이 항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화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지울 수 있고, 그럼 뒤에 것만 남게 됐죠. 이거 뒤에 것만 남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전략을 통해서, 이 원래는 이렇게 이게 곱하기 모든 걸 곱하는 그 매스 로테이션이죠.
요거를 로그를 취하고 네거티브를 취하면 이 합의 형태로, 곱이 합의 형태로 바뀌죠. 로그가 이제 엑스포넨셜을 제거하고, 그러면 이게 이 밑에 있는 파이널 컨스트레인트 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쉽게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이 식을 푸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로봇 포즈와 맵 포인트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게 이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만약에 이제 로봇이 x0에 위치해 있고 x1에 위치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두 사이에 거리는 뭐 10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요. 10만큼 로봇, 이게 밑에 있는 이 연두색의 실선이 그 말하자면은 모션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점선이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로봇은 10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x0에서 이 랜드마크를 측정한 그 값은 7이라고, 7만큼 랜드마크가 떨어져 있고, 반면에 x1에서 이 랜드마크 측정해서 봤을 때 마이너스 4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수식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거를 다 더해서 최소화하는 g와 x1을 또 x0 이런 이제 파라미터들을 구하는 것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봇 포즈 x와 랜드마크 위치 g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g1은 6.67이고 x1은 10.3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봤을 때 이 랜드마크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로봇은 10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게 여기서 랜드마크는 7만큼 떨어져 있고, 동시에 x1으로부터는 4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거 말이 조금 안 되잖아요. 7 더하기 4는 11이 맞는데 여기서는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노이즈가 껴있다는 거죠, 이 관측 자체에. 그래서 관측 자체에 노이즈가 껴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최종적으로 만족시키는 이제 g와 x를 계산하는 게 이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의 그 아이디어고요. 사실 우리의 세상은 이제 1차원이 아니죠. 3차원, 적어도 3차원이고, 뭐 평면만으로 다룰 때 2차원을 고려할 수 있고, 어쨌든 3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n 디멘셔널 케이스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차원의 가우시안 말고 이제 3차원 다차원의 경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n차원의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되고, n차원의 모션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q랑 r이라는 이 중간에 있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까 봤던 시그마 값, 아까 여기 밑에 있는 시그마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 거는 랜드마크랑 포즈를 둘 다 고려하는 건데, 사실 라이다나 뎁스 카메라 같은 점의 개수가 엄청 많은, 랜드마크 수가 되게 많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랜드마크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지도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랜드마크를 무시하고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로 구성이 되고, 그냥 랜드마크 포인트 클라우드들은 그냥 두 점군 사이에 회전과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산하는 데만 사용하고, 최적화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파이RCP 슬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오토매틱 컨스트레인트와 루프 클로즈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랜드마크 없이 구성해서 최적화를 합니다. 뒤에는 그런 최적화 아이디어들인데, 잠시만요. 일단 미니쌤이 빌드가 다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냥 최적화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그 라이클리후드, 맥시멈 로그 라이클리후드 수식 엣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제 EIJ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엣지 또는 팩터, 노드 사이의 그 컨스트레인트예요. 이거 자체는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EIJ 트랜스포즈, 이제 이거는 코베런스 매트릭스 또는 코베런스 매트릭스 인버스 또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엣지 사이의 그 가중치 같은 걸 저장하고 있는 거고,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시그마값 같은 그런 정보고,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되고 이걸 대문자 FIJ, 이거는 I 노드와 J 노드 사이의 그 컨스트레인트 정보예요. 이거를 fx라고 하면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fx를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 x를 구하는 거고, 이게 x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최적화할 때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선형화 또는 간략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 자체가 이 밑에 있는 게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제 EIJ라는 에러 펑션 더하기 자코비안 IJ 노드 사이의 자코비안이라는 것은 이제 펑션 자체를 파라미터로 다 편미분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델타 x는 x의 small incremental x를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이거를 또 이제 전개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전개가 되고, 전개는 차근차근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전개하고 이제 앞에 걸 CIJ 그리고 BIJ 또 HIJ라고 이렇게 대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거를 IJ 서브스크립션을 없애기 위해서 다 더하면 이제 다 이렇게 다 하고 더하고 이걸 전개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J 서브스크립션 없애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거를 푸는 게 목적이에요. 이 수식을 최소화하는 이제 델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수식 자체를 미분해서 0이 되는 델타 x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을 델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거를 델타 x에 대해서 이제 h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제 h 인버스 b가 됩니다. 이거를 찾아서 계산해서 계속적으로 구해서 델타 x만큼 지금의 파라미터 위치에서 델타 x만큼 이동하면서 이게 그걸 말하는 거죠. 옵티멀한 x 스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포즈 그래프, 벡터 그래프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한다 라는 게 전체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차원의 경우에 포즈 그래프 옵티미제이션.